자,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매핑은 간단합니다. 선 상황 정리 후 식 정리예요. 상황 정리하고 식 정리해라. 다만 여기에 이제 뭐가 붙겠어? 바로 제한 상황이 따라 붙겠죠. 근데 이것은 발생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렷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 사항도 딱 세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품목이 A, B, C, D잖아. 그러면 사과, 배, 딸기, 포도 이런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샀던 거 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A가 0보다 같거나 크다, B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C가 0보다 같거나 크다,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요 제한 상황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식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와 배가 합쳐서 3개를 살 거야.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A, 얘를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가 얼마였어?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공간은 3개와 바의 개수까지 포함해서 총 4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0보다 같거나 크다의 의미가 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설명했을 때 이런 설명 있죠? 바가 어디 있다?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가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다 존재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에 따라서 A가 그 다음에 3개, A가 2개, B 하나, A 하나, B 2개, 아니면 B만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체 공간에서 이제 바를 올려고 하는데 바에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문제에서 A가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언급이 따라 붙어 버리면 A는 무조건 한 개 이상 나오니까 바가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의 위치가 제한을 걸어버리죠. 그러면 식 자체가 불편해진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얼마로? 0을 만들어줘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야 0이 돼야 바의 위치가 프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야 4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죠. 현재 바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바가 맨 첫 자리와 맨 마지막 자리 같을 수도 있고 이 바가 2개 붙을 수도 있어요. 바가 나란히 딱 붙어버리면 왼쪽은 A, 사이는 B인데 이렇게 바가 2개가 딱 붙어버리면 B의 개수는 몇 개?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의 그 위치를 파악할 때 좀 자유롭게 놔줘 라고 할 때 쓰기 위해서 바로 이 용어인 A가 0보다 같거나 크다, B가 0보다 같거나 크다, C가 0보다 같거나 크다,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모든 문자는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말을 꼭 지켜주길 바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문제에서 이런 설명을 해봤어. A 더하기 B가 3인데 근데 A가 1보다 같거나 크고 B가 1보다 같거나 크다. 사과하고 배는 고르게 하나씩 이상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해버리면 식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의 위치가 첫 자리와 마지막 자리 갈 수 없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걸 좀 연산을 원활하게 하려면 여기를 무조건 0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1을 0 만들려면 얼마를 빼면 될까? 하면은 바로 1씩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1씩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1을 빼주고 1을 빼주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여기도 얼마? 2를 빼는 거지. 2번에 1을 뺐으니까 합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때 이 단어를 편하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치환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식은 A-1, B-1 해줬으니까 여기는 1 될 거고 요걸 보기 좋게 하니까 라지 A, 라지 B가 1이야 이렇게 해놓고 연산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개의 구매 개수와 바가 하나니까 토탈 2개의 공간 중 바를 놓을 수 있는 하나. 그럼 정답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보다 같거나 크다, B가 0보다 같거나 크다, C가 0보다 같거나 크다,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 얘기를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 쓸 건요. 지금 우리가 내용을 다 봤지만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전부 다 글자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물건을 상징하는 글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의 특징 뭐야? 하면 전부 다 각 문자는 전부 다 1차식이 돼야 돼요. 몇 차식? 1차식. 그리고 앞에 개수는 몇 차? 개수는 얼마? 그러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문자는 1차식이 돼야 되고요. 각 문자는 1차식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앞에 개수는 무조건적으로 1이 돼야 됩니다. 각 문자는 1차식이 돼야 되고 개수는 1이 돼야 한다. 세 번째, 부호는 뭐가 돼야 될까? 그러면 사과, 배, 딸기, 포도 합쳐서 몇 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의 내용,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책의 내용에다가 덧붙여서 좀 더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선생님,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이 4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문제에서 A가 0보다 작거나 크고 B가 0보다 작거나 크고 C가 0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해달라고 했는데 어라? 이게 보니까 여기가 C제곱이야. 그럼 이게 뭐야? 사과랑 배랑 딸기의 제곱을 합쳐서 4개 주세요.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가 이제 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때는 수영도로 C의 값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C가 2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2의 최대값은 4니까 4까지만 허락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음수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A 더하기 B가 4, A 더하기 B가 3, A 더하기 B가 얼마? 0. 이렇게 놓고서 각각의 문제를 풀어준다면 4개와 1개의 반이니까 5 컨비네이션 1. 여기는 4 컨비네이션 1, 여기는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5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합쳐주면 총 10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의 컨셉이에요. 또 간혹 가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현재 마이너스 C가 요것이 간단하게 4가 나왔어. 단 C는 0부터 4까지야. 이렇게 제한번호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마이너스 C? 아저씨 사과랑 배랑 합쳐주시고요. 딸기는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럴 경우는 마이너스의 값을 오른쪽으로 넘겨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C가 0부터 4까지니까 첫 번째 C가 0이라면 C가 1이라면 C가 2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온다? 4. A 더하기 B가 얼마 나온다? 현재 5. A 더하기 B가 얼마다? 6. 이렇게 식을 만든 후 연산을 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내용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플러스 2C가 4야 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사과와 배와 그 다음에 2 곱하기 딸기 이런 개념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C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0, 1, 2.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이 얘랑 맞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알죠? 그거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많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A 더하기 B는 현재 4, A 더하기 B는 2, A 더하기 B는 얼마? 0. 이렇게 놓고 각각을 연산해달라. 이것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식정리의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면서 문제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중복조합이 매우 쉬울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조금 보기 좋게 요 2번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실생활 문제예요. 실생활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예를 보여주면서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과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가볼게요. 오른쪽이죠, 여러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현재 같은 색깔의 연필이 있어요. 연필 10자루를 3명의 아이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했어. 3명의 아이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 나눠주는 방법의 수.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해드리면 요거를 10개보다 한 5개 정도로 줄여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색깔이다가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야. 같은 색깔이다.
그러면 같은 색깔이라는 거는 검은색 볼펜 5개가 있어. 또는 검은색 연필 5개가 있는데, 똑같은 연필 5개가 있는데 3명의 아이에게 나눠주세요. 중요한 건 나눠준다는 거죠. 자, 이게 뭐와 다르냐면, 자, 조카들 3명 일로 와봐. 그러면 네 하고 뛰어오겠지. 자, 삼촌이 이렇게 연필 5개가 있어. 자, 가져가 라고 하면, 가져간다 라고 하면 아이가 연필을 고른다가 되겠지. 가져가 하면 아이가 연필을 뽑아갈 테니까 가져간다는 개념이야. 이때는 아이가 선택을 한다, 연필은 선택을 당한다가 되는 거고,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사람이 물건을 고를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3명의 조카가 오겠죠. 자, 손, 이렇게 있죠. 그럼 3명의 아이가 손을 딱 뻗는단 말이야. 그러면 연필을 갖고 있는 내가 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연필을 들고 있는 내가 아이들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선택당하는 게 누구? 아이들. 선택하는 쪽은 누구? 연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설명할 때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총 합쳐서 몇 개야? 하면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글자 뒤에 있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는 구분하지 않아. 구분하지 않아. 같은 색깔끼리는 뭐 한다? 구분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네가 각각 몇 개씩 갖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3개, 얘가 1,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3, 2, 0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야? 자, 삼촌 다 나눴다. 넌 몇 개 갖고 있니? 저 3개 갖고 있어요. 너는 몇 개 갖고 있니? 2개 갖고 있어요. 너는 몇 개 갖고 있니? 나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색깔로 따지면 무슨 연필이야가 아니고 같은 거니까 이때는 개수에 집중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개수. 몇 개 선택했는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따졌을 때 바로 3H5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연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념으로 하면 5개와 2개의 반이니까 7 컨비네이션 2, 7, 6, 2, 1 이렇게 하면서 정답은 21가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고요. 대신에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 연필 5자루가 있어. 서로 다른 연필 5자루가 있다. 이것을 3명의 아이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나눠주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면 서로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필의 종류가 뭐가 있어 하면은 현재 나는 small a, b, c, d, e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이들이 나눠줄 때 중요 핵심은 뭐냐면 너 몇 개 갖고 있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 몇 개 받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빨간색 연필은 누가 갖고 있니? 파란색 연필은 누가 갖고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황색은 누가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그 연필을 누가 갖고 있냐가 중요해져요. 물론 상황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의 정목이 구분되어야 한다요. 구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구분되어지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2개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 2개가 뭐지?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빨강 파랑인지 빨강 초록인지 빨강 노랑인지 이건 다 다른 거잖아요. 앞에서는 개수만 따졌다면 지금은 그 내용이 뭐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개수의 포커스가 아니고 각각의 연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빨간색 연필 들었어. 3명의 아이에게 고를 수 있어?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황색이야. 주황색 몇 개야? 3가지. 노란색 연필 줄게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초록색 3가지. 파란색 3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답은 24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이죠. 그러면 같은 색깔의 연필이다 라고 하면 나는 연필이 다 똑같으니까 누가 갖고 있어? 뭐를? 검은색 볼펜
다 검은색인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구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쓰는 게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장을 갖고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현재 같은 것의 물건을 나눠주면 뭐야?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 서로 다른 걸 나눠주면 뭐야?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네 라는 걸 알았죠. 현재 만약에 색깔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2종류 이상이 섞여 있어요. 색깔이 몇 종류? 2종류 이상이 섞여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눠준다면, 나눠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눠주는데 전부 다른 게 아니고 일정하게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른 거야. 자, 이럴 때는 식을 각각 분리한다. 정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이게 조명이 약간 깜빡깜빡 약간 정정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약 1, 2초니까 학생들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어떤 얘기냐. 기본적으로 내가 연필이 있어. 잘 봐. 같은 색깔 연필 5자루와 같은 색깔 볼펜 4자루, 같은 색깔 볼펜 4자루를 3명의 아이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 3명의 아이에게 나눠주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A, B, C가 되겠지. 문제는 이게 완벽하게 5개가 다 다르다. 그러면은 이때는 중복하는 순열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색깔 5자루하고 같은 색깔 볼펜이잖아. 그러면 각각을 끊어보면 뭐가 돼?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인데 합쳐버려서 9자루 하면은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복 순열이 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같은 색깔이 하나도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맨 처음엔 연필 나눠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볼펜 나눠주기를 각각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나온다? 5가 나올 거다. 그쵸?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나온다? 4가 나올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5와 2개니까 7 컨비네이션 2. 여기는 4와 2개 반이니까 6 컨비네이션 2. 하고 각각의 상황을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으로 풀어준 후 2개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7, 6, 2일까? 여기는 6, 5, 2일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3, 3. 21 곱하기 15. 그러면 21 곱하기 15니까 5, 5, 20, 21. 315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내용이 바로 3번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 아시면 이제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M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N.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M 플러스 E 컨비네이션 E, 여기는 M 플러스 E 컨비네이션 E 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3번째 문제예요.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눠줄 때는 각각을 나눠서 각각 정리한 후 곱사건으로 붙여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한 것이 바로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문제 유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조건 모든 내용은 선상황 정리, 후식 정리하는데 상황 정리를 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제한 상황 3가지를 매치업을 꼭 해주시면서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한 후 이제 제한 상황이 깔끔하게 제거되면 그때 마지막 연산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과 설정 그리고 이유를 정확하게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